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아토피 호전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서 시리즈 영상을 찍던 중입니다. 이게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다르다 보니 아토피 환자분의 캐릭터를 세 종류로 나눠서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해도 총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을 수밖에 없는 소아 아토피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지만 이미 스테로이드를 끊은 상태로 내원하신 성인 아토피의 캐릭터는 앞의 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성인 아토피 환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어요. 아토피의 호전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계속 스테로이드 이야기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서 아토피가 얼마나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좌우하는 핵심은 그냥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입니다. 얼마나 길게 강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느냐가 아토피 치료 효과를 뒤흔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강력하면서도 무서운 양날의 검입니다. 그럼 얼마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야 문제가 될까요? 다들 무서워하시는데요. 먹는 약의 경우는 일반적인 용량을 기준으로 2주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역시도 병원에서도 쉽게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맞은 것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연고 역시도 가장 약한 연고, 예를 들면 락티케어 같은 것을 증상이 너무 심할 때만 몇 번 정도 발랐고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사용했고 총 기간이 2,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스테로이드를 끊지는 못했고 여전히 연고를 바르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극히 짧은 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뿐인데도 예상외로 탈수가 너무너무 힘들거나 혹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면서 명현 반응의 탈수 증상까지 겹쳐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지만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극도로 민감한 경우, 심하게 긴장되는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된다거나 평소에도 예민하시고 심한 불안감을 자주 느끼시는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2, 3개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 정도로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스테로이드를 끊어내면서 치료 효과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난하게 잘 치료될 만한 환자분들은 이 단계에서 저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아무리 이상하고 독특해 보여도 이거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중 일부는 저 역시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아토피가 아니라 괴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분도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아토피로 인해서 이미 사춘기 이전부터 중등도 이상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매일 사용하셨고 성인이 될 무렵에는 가장 강한 등급의 연고에다가 때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면역 억제제까지 복용 중인 상태에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탈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에 약에 주사에 면역 억제제 그리고 심지어는 듀피젠트까지도 쓰시다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고 탈수에 성공하고 잘 치료된 분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영상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분께 감회를 넌지시 여쭤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끊으셨다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피부에 상지하는 균과 곰팡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회복되면서 표피가 상하고 진피층이 드러납니다. 온몸에서 진물이 뿜어나와 옷이나 이불에 들러붙고 굳어버립니다. 마치 피부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생살로 사는 것 같은 괴로움이 반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돌이켜보자면 죽음 문턱까지 가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괴질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인생을 다 걸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올인하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다가 이 지경이 됐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 거예요. 저 정도로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장기간 사용했지만 그래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고 일상을 복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셨길래 걱정하고 경고를 많이 했지만 막상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면 극심한 탈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로 오히려 몸의 면역계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잔류된 스테로이드에 대한 해독 반응이 잘 진행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극렬하게 괴롭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알러지를 치료하니 명현 반응이 올라오고 탈수 반응이 가속화되면서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지는 타이밍이 있기도 하겠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치료가 빠르게 잘 진행되면서 계속 쭉 상향곡선을 그리며 호전되는 캐릭터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치료 과정 중에 심히 괴롭고 어떤 분이 만만하게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를 초진 때 문진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료를 해봐야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치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치료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겁을 먹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CT를 찍어도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서류에 미리 사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마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그 정도로 부작용이 극심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강한 스테로이드를 쓰셨고 아직도 끊지 못한 상태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아토피 환자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매우 나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아주 좋다고 해서 탈수가 쉽다, 아토피 치료가 쉽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잘 나온다, 1등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는 없더라,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까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아주 나쁜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 과정이 쉽게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 슈퍼마켓에서 사온 군것질에 아주 탐닉하시는 분, 짜고 달고 자극적인 외식을 전혀 끊지 못하시는 분, 심지어는 아예 요리를 안 해서 집에서 식사하는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토피 관리 수칙 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마 모르시나요? 알고는 계셨겠죠.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의료진의 조언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뒤집어지는 피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등급이 높은 스테로이드와 스테로이드 약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겸해서 쓰면서 결국 면역 억제제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입니다. 어떤 한 분의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에 3-4번씩 과음도 하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셨거든요. 그렇게 극심한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계시면서도 또 술, 담배는 끊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술,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원장님, 저는 술 마음껏 마시고 담배도 마음껏 피고 싶고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알러지 치료하고 술, 담배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알러지 치료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극강의 아토피 환자분의 경과가 어땠을까요? 인체는 아주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악셀을 밟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빨리 가라는 말일까요? 움직이지 말라는 말일까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들이부으면서 인체의 대사 과정을 항진시키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몸은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몸에 해독해야 하는 독소가 엄청나요. 신체가 못한다고 기능 저하 상태로 빠지면 모르겠지만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면역 반응과 대사 과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몸은 열심히 해독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날숨이나 소변, 땀, 체액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 표면을 통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내뿜으려는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당연히 뒤집어질 겁니다. 술, 담배도 못 참는 분이 이 과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면 그냥 다 낫는다고, 스테로이드를 끊고 피부도 단번에 다 좋아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편하게 사는 것은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아올 겁니다. 20대 30대인데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가니까 백내장,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뭐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빈혈, 당뇨, 관절통, 이상지질 혈정, 탈모가 그 나이부터 시작되면서 쿠싱 증후군과 함께 자율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단축돼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알러지 클리닉 치료 초반에 제가 호기롭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몇 번 다친 이후 명쾌한 한의원의 치료 프로토콜이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식이요법 완전 다 바꾸라고 합니다.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 알러지가 없는 식단으로 한 달 정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줄일 준비가 된 환자에게 알러지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식이요법에 생활관리 한 달을 잘 버티신 분을 다시 만나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1개월을 버티지 못할 분은 아예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권하지 않는 분입니다. 마늘과 쑥만 주고 동굴에서 버텨라, 사람으로 바뀌면 다시 만나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1개월간 알러지 없는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피부 상태가 확 좋아집니다. 아토피는 알러지 반응이었구나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거기에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만 사 먹어보세요. 바로 피부에 진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최소한으로 낮춰놓고 피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해서 그 상황 이상으로 호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러지를 치료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되면 오늘 그 음식의 정보가 몸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음식이 피부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해서 과민 반응이 사라지면 그 음식에 대해서는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활관리와 음식관리, 알러지 치료를 병합하니 그때부터 아토피의 치료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하겠죠. 실패율이 줄어드니 나머지는 죄다 성공하는 거죠. 치료할 수 있을 만한 환자를 잘 골라내는 것이 명의가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명의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분이라면 생활관리와 식단관리가 불가피합니다. 명쾌한 최원장의 잔소리를 견딜 수 있다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되 생활관리와 음식관리 명심하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